자, 16번부터 20번 지문 분석하기 전에 우리 반드시 문제 먼저 봅니다.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본다라는 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라는 거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라는 건 내가 이 지문을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체크하시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취합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먼저 볼게요. 우선 16번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에 설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 이 서술상의 특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 이 구조의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1920년대는 이랬고요, 30년대는 이랬고요, 40년대는 이랬어요 라는 글이 나왔어요. 그럼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이 구조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의 개념, 즉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 일치 불일치의 문제예요. 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지문은 반드시 내용의 꼼꼼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이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답은 어디 있겠어요? 선지에 있습니다. 선지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훑어 읽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가의 시간의 흐름, 나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1번과 2번 중에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1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단어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6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출제자의 눈을 가져야 해요? 구조의 흐름 분석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문을 읽을 때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방법까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 가의 현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문제에 이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어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모든 지문의 기본 베이스, 최다, 가장 많은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해요. 왜? 너 이 많은 지문의 내용들 중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건 너 꼭 분석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현존재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가지문. 내가 지금 아직 읽지도 않았지만 나 뭐 나오는지 알아. 뭐? 현존재. 그리고 이 현존재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밑줄을 쳐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왜? 17번 문제에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서 뭐 해라? 이해해라. 자, 여러분, 이해하라는 건 뭐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다. 근데 얘도 친절하죠. 왜? 조건을 줬어요. 뭘로 줬어요? 기억과 니은으로 줬어요. 어떤 문제랑 비슷해요? 17번 문제랑 비슷해요. 17번 문제는 특정 단어를 조건으로 줬고요. 18번 문제는 밑줄을 조건으로 준 거예요. 이 밑줄은 가지문에 있고 이 밑줄은 나지문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17번 문제랑 똑같겠죠?
기억이 관련된 문단이 나왔어요. 그럼 그 문단 밑줄 꼼꼼하게 치고 내용 일치 불일치 체크. 그 다음 니은과 관련된 문단이 나왔어요. 그럼 그 문단 꼼꼼히 읽고 밑줄 그리고 체크.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억과 니은을 한 번에 읽고 통으로 풀면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헷갈리니까. 내용이 섞이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완전 분리시켜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에서 기억을 먼저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기억, 니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기억과 관련된 문항들 먼저 체크.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이 니은 마저 읽고 남은 문항, 니은과 관련된 문항들 체크.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줘야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고 훨씬 더 답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는 나의 사르트르 관점에서 보기에 야스퍼스를 비판할 거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얻어갈 수 있어요? 나에는 누가 나온다? 사르트르가 나온다. 이 사람 나와서 뭐 한다?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자, 그럼 관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지문들 읽을 때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인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인데요.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우리 알죠? 나의 사르트르 나오는 거 뭐 하래요? 얘를 분석하래요. 그럼 여기 우리 힌트 하나 더 얻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가의 현 존재랑 기억이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누구도 나온다? 하이데거가 나온다. 그러면 뭘 분석해라? 하이데거의 주장, 하이데거의 관점들도 분석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단어들을 이렇게 문제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보면은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반가운 이름 나왔죠? 누구? 하이데거. 선생님, 얘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왜?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쵸? 이 하이데거는 정의했어요. 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 인간들은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현존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단어 체크해야죠.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러면 하이데거가 주장한 건 인간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우린 뭐라고 한다? 현존재라고 한다. 이해했죠? 자, 그럼 우리는 결국 인간 자체를 뭘로 볼 수 있다? 현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럼 현존재라는 게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라는 건 뭔다? 말 그대로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왜 살지? 나 무슨 이유로 살지? 내가 사는 이유는 뭐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 다른 말로 바꾸면 현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 대등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특징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어요. 선생님, 방금 놓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여기 밑줄 안 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독서 영역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어들이 많이 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단어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사실 꼼수예요. 어떤 꼼수냐?
모의고사 독서 영역들은 마치 다른 단어들이 100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같은 단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배고파 라는 단어를 우리가 꼬르륵 꼬르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나 죽겠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야, 빵 좀 없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독서의 단어들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이 어렵지 않게 내가 필요한 단어들만 쏙쏙 골라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단어들을 반드시 치환, 다시 말하면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 삶의 실존적 의미, 실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 여기 존재. 의미. 아하, 그러면 이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실존적 의미, 탐구, 이거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볼게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하이데거 주장 그대로 가고 있어요. 현존재는 현존재 나왔죠?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거 중요해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문장 나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A는 아니래. 그러면 B가 중요해요. 뒤에 밑줄 쳐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까 봤던 게 나왔어요.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여기랑 같은 말. 이해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럼 뭐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뭘 가능하게 한다?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가능하게 한다. 실존적 의미를 탐구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전부 다 같은 말.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 그런데 접속사 나왔어요. 그런데 현존재는 현존재 계속 연결되고 있죠. 이 현존재 뭐라고요? 인간은 뭐 할 수 있는 인간은 이럴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접속사 나왔어요, 여러분. 원인, 결과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원인, 결과 둘 다 중요해요. 원인이 뭐예요?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가 있대요.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고유성. 뭐예요? 나의 존재, 의미. 왜? 내 존재는 이 세상에 유일해. only one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 이게 본래적 삶. 이 가로찐 거 그럼 지금 전부 다 맥락상 같은 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대요. 그러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인간이 현존재인 걸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해? 그럼 이건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이를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거,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 그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인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세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익명의 타인들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래서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세인은 결국 뭐다? 비본래적인 삶이다. 전부 다 같은 말. 뭐랑 대조돼요? 본래적인 삶. 즉 다시 말하면 현존재랑 대조돼요. 그러면 세인이라는 건 결국 뭐랑 대조된다? 현존재랑 대조된다.
이해했죠? 세인은 연결되고 있죠.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밑줄 안 쳐도 돼요. 왜 여기 밑줄 똑같이 쳤어요? 익명의 타인들. 그래서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밑줄 안 쳐도 돼요. 왜? 고유성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이 시킨 대로 사는 게 세인. 같은 말의 반복. 그쵸?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대요. 위에서 같은 말한 걸 또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접속사. 그렇다면 나왔으니까 이제 의문 제기하겠죠. 비본래적 삶,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여기 있죠. 익명의 타인들로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세인으로 사는 거. 이렇게 해서 해방돼요. 반대잖아요, 지금. 반대니까 해방되면, 내가 세인에서 해방되면 뭘로 산다? 현존재로 산다. 그치? 본래적 삶. 우리 아까 단어 바꿨죠. 가로친 거 지금 다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죠? 뭐, 현존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나왔으니까 뭐예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다시 말하면 죽음. 아, 그럼 삶이 유한한 거. 아, 이걸로 표시하면 안 되겠다. 삶이 유한한 거. 그쵸? 이거에 대한 인식, 즉은 앞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거 지금 같은 말. 이거는 현 존재가 어떻게 맞이하게 돼요?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는 건 무조건 일어나. 아, 그럼 확실하네. 그쵸? 확실해. 이걸 가지면서 삶의 일부분, 왜? 나한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서 뭐 아직 오지 않은, 왜? 맞이하게 된다라는 건 걔가 아직 안 왔다는 거거든. 안 왔으니까 내가 얘를 맞이하지. 그쵸?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안 쳐요. 다시 말해. 내가 아까 말했어요. 뭐, 즉 뒤에 다른 단어로 바꿔줘요.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 아까 제가 체크했죠. A가 아니라 B야. 그럼 뭐야? B가 중요해요. 현 존재 자체 내재해 있는 왜 나의 일부분이거든. 그쵸? 자체 내재했다라는 것 같은 말이네. 그쵸?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왜? 나한테 내재해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누가 해줘? 그쵸?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해. 왜? 나한테 내재했거든. 내 일부분이거든. 이해했죠? 고유한 것 시기에 고유하죠. 왜? 나한테 내재해 있거든. 나의 일부야. 근데 나는 only one이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유일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유한. 오케이? 고유해요. 그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 불가는 같은 말. 그래서 따라서 접속사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과 구별돼 다른 말로 바꿔요. 생각해봐. 뭐야? 고유한 거. 대체 불가능한 거. 이해했죠?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왜? 이게 나잖아. 반드시 온다잖아. 내가 얘 겁에서 뭐 할 거야?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그러니까 뭐 해라? 얘를 적극적으로 대면해라.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자,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 다른 말 뭐겠어요? 이거겠죠. 맥락상. 왜? 내가 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잖아. 그쵸? 그래서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이해했죠? 그럼 방금 읽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다 다르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하이데거는 주장했어요. 인간은 뭐다? 현존재다. 현존재란 뭐다? 내가 왜 사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쵸?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나로 존재하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밖에 사회가,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학생으로서 이렇게 살고, 너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너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모습,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식의 모습,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 의미, 내만이 가진 거 이게 없어져. 왜 학생은 나 하나가 아니거든. 자식은 나 하나가 아니거든. 직장인은 나 하나가 아니거든. 그쵸? 그런 걸 우린 뭐라 그래? 난 세인이 돼버렸어. 그쵸? 아, 그러면 내가 세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음을 인식해야 돼. 이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나야. 왜? 나 태어났어? 안 죽을 수 없어요. 그쵸? 죽음은 반드시 와. 확실해. 그래서 이 죽음 또한 나예요. 나의 삶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이하는 죽음을 결국에 뭐다? 나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 나의 고유성이다. 내가 고유하다라는 건 뭐다? 대체 불가능한 거다. 이런 게 바로 뭐다? 나만의 삶.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다음 봅시다. 하지만 접속사 나왔죠? 우리 앞문단이 어떻게 끝났더라? 어떻게 끝났어요? 죽음을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대면해라. 근데 하지만 나왔네?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일서 읽어보세요. 나와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예측해 가면서 맥락을 내가 이끌어가면서 읽어야 해요.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칠 때는 아, 얘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걸 긍정으로 봤는데 그러지 않는데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건 안 좋은 거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내용 예측하면서 읽어볼까? 아까 우리가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내가 뭐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아는 것만 그쳐. 그럼 뒤에 어떤 내용 나겠어요? 본래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비본래적 삶을 살 거야 라는 말 나오겠죠. 확인하세요. 뭐래?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 존재 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대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쵸? 아, 그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왜? 부정이니까 부정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다. 그쵸? 왜?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건 긍정이었어. 그쵸? 자, 그럼 뭐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럼 이것도 같은 말. 내가 사실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같은 말. 근데 또 다른 단어로 표현. 이해했죠? 자,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로부터가 뭐예요? 이 불안. 불안해. 불안 싫잖아. 벗어나고 싶잖아.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해요?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요. 이해했어요?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선생님 무슨 상관인가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쵸? 근데 세인으로 전락시켜. 왜?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해도 돼. 편해.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뭐해요? 은폐해요. 이해했지요? 죽음을 은폐해. 뭐랑 대조돼요? 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대조돼요. 왜? 숨기는 거잖아. 내가 적극적으로 딱 맞닥뜨리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세인으로 전락이 된 거잖아요. 이해했지요? 자, 그리하여 결과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해. 왜? 내가 죽음 은폐했어. 뭐 벗어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저 죽음은 나랑 단 일인데 나 얘 대면 안 할 건데 이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과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죽음 은폐하는 거, 내가 숨기는 거, 모른 척 하는 거.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돼요. 맞지? 왜? 죽음이랑 확실한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면했을 때 근데 얘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싶겠지. 그치?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왜? 얘랑 반대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런 회피와 부정이겠죠. 회피. 그쵸? 뭐 벗어나기 위한 거 회피, 은폐하는 거 회피, 전부 다 같은 말. 무관심, 이것도 같은 말. 왜 은폐, 왜 내가 관심을 안 둬, 적극적으로 대면 안 한다라는 거, 나도 안 만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그쵸?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아까 위에서 단어 다 대체했어요. 뭐 본래적인 삶, 그쵸? 실존에 대한 탐구, 내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당연히 멀어지게 하겠죠. 왜? 반대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 내자. 이제 하이데거는 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아 그럼 이 삶의 변화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여기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쵸? 안 좋은 거였어. 이거 안 좋은 거 세모라고 할게요. 이거 세모였어. 이 세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 네모 나와야지. 네모 긍정할게요. 죽음을 대면해서, 죽음 대면하는 거 네모였죠. 선취할 것을 요구했어요. 선취란 단어 선생님, 저 모르는데요. 근데 알잖아. 죽음 대면해서 네모의 결과야. 그럼 선취 뭔지 몰라도 네모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자 단어 치환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 내가 먼저 날 죽음의 앞에 세워.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생각. 적극적 대면. 같은 말. 이해했죠? 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가서 서 있겠다잖아. 이해했죠? 그럼으로써 결과 접속사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 비본래적 삶 세모였죠. 이거 반성하니까 뭐야? 네모야.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1문단에서 봤어요. 1문단에서 뭐라고 했어? 1문단 보면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 어떻게? 스스로. 그쵸? 1문단 했던 얘기 마지막 문단에 또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어 치환 안 하면서 읽잖아요. 아, 나 다른 말인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내용이. 아, 진짜 짜증나. 어떻게 제한 시간에 어떻게 풀라는 거 이런다고. 자, 근데 이거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어요. 그쵸? 내가 스스로 결정을 살아가겠다라는 거. 이런 새로운 결정 등의 실존적 삶을 제시. 이것도 1문단. 단어 기억나죠? 실존의 의미를 탐구한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뭐다? 이런 부분 아주 잘했어. 궁디팡팡 이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우리 가지문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나지문 읽기 전에 가지문과 관련된 문제 먼저 풀고 가요. 자, 16번 먼저 봅시다. 16번 문제 보면은, 자, 가 읽었죠, 방금. 시간의 흐름. 있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도 없었어. 얘 X. 나 아직 안 읽었어요. 그쵸? 가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누구? 하이데거. 이론이 지닌 한계. 한계는 부정적인 거잖아. 근데 얘, 의미. 아까 내가, 얘는 궁디팡팡이라고 했잖아. 그치? 한계는 없었어. 그러니까 얘 여기서 틀렸고. 그쵸? 가와 달리 이런 문장 나오면 여러분 이거를 가는이라고 읽어요. 우선 자, 가는 역사적 인물의 삶. 이게 있었어요? 역사적 인물의 삶? 없었어요. 하이데거는 철학자야. 그쵸?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해서 철학자의 주장 입증. 하이데거가 자기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봐봐. 가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철학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X죠? X야. 잠깐만 어떡하냐 여기서. X인데 반대로 생각해. 뭐뭐 달리 붙으면 O로 가주면 돼요. 뭐뭐는 뭐뭐다 오면 달리 붙었을 때 X.
뭐뭐는 뭐뭐다. X면 달리 붙으면 O.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근데 가는 역사적 인물 사람 없었기 때문에 X. 근데 달리 붙었으니까 O 가요. 그래서 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 이건 틀리면 안 돼. 왜? 17번 문제에서 대놓고 줬잖아. 현존재에 대해서. 현존재는 이렇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쵸? 특정 개념 설명했어. 철학자의 관점에 대한 의미 내무잖아요. 궁디품팡 아까 내가 여기서 말했죠. 의미. 그치? 아, 그럼 가는 O. 그럼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하나. 이해했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우리 뭐 풀 수 있어요? 17번. 풀 수 있어요. 가의 현존재. 현존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 불안 우리 아까 뭐였어? 세모였어. 근데 현존재 우리 네모였어? 세모였어? 네모였어. 네모 긍정, 세모 부정. 그쵸? 네모는 세모를 느껴? 아니지. 다음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거 죽음 하이데거 네 물어봤어요. 왜? 죽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네 본래적 삶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모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죽음을 은폐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과 반대였죠. 근데 세모하지 않으니까 얘도 네모. 자, 네모하기 위해서 네모하고 본래적 삶 이거 우리 기억나지요? 본래적 삶 네모. 그쵸? 그럼 얘 O. 자, 현존재는 뭐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이거 네모에서 세모였어? 생각. 세모. 세인이라고 했죠. 고유성 네모를 모 상실하고 결과 세모. 비본래적 삶, 본래적 삶과 반대니까 세모였죠. 그쵸? 현존재는 뭐 한다? 세모할 때 뭐 한다? 세모하고 세모한다. 그러니까 얘는 O. 다음 현존재는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 적극적으로 되면 적극적 되면 우리 네모였다. 그쵸? 자신의 진정한 개인 진정한 거잖아. 네모. 그러니까 네모할 때 네모한다. 그러니까 얘 맞고.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현존재 네모 자신의 존재 이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네모. 네모는 네모할 수 있다. 당연히 O. 그럼 답 몇 번? 17번 답은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8번. 기억이 뭐예요? 기억 잠깐 각자 책 보면서 확인 먼저 해봅시다. 세인이야, 세인. 기억이 세인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지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쳐져 있어요. 세인 기억나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애. 네모였다, 세모였다. 하이데거 입장에서 얘는 세모였다. 오케이. 적절한 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세인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 죽음의 확실성은 우리가 네모였어. 근데 이 네모를 부정한데 아니야 이런데 그럼 뭐야? 세모. 세모는 세모하는 존재. 얘 맞다 그러면. 그쵸? 2번 세인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네모였어. 그럼 외면하는 거 지문에 있는 다른 단어 기억나는 단어 빨리 떠올려봐요. 뭐야? 은폐. 그럼 얘도 세모. 세모는 세모하는 존재. 그럼 얘 맞고 우선. 자, 기억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 자, 기억 세모 세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 자, 여러분 시험지 지금 보면서 지문 보면서 이거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찾아보세요. 뭘까?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되려면 우리는 쌤쌤이 아니야. 이 꼴이 아니야. 같지 않아야 해. 달라야 돼. 왜? 나는 나야. 나는 유일해. 나 only one. 그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고유성. 그쵸? 고유성. 스스로 내 의미를 만들어가는 내 존재 의미. 그쵸? 본래적인 삶. 이런 것들. 그쵸? 고유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고유한 삶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무지. 그럼 기억은 내무다. 아니지. 자, 그 다음 기억은 익명성으로부터. 자, 익명성이란 단어 떠올려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 세인 설명하는 거.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익명, 그럼 세모야. 얘는 세인이야. 여기로부터 벗어났어. 그럼 세모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게 내무지. 그럼 기억은 네모다. 말도 안 돼. X. 기억은 세인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 지문 보세요. 지문에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요. 뭐 있어요? 오문단에 첫 번째 줄. 삶의 변화. 왜? 삶의 변화가 변했어. 새로운 거야. 그쵸? 그럼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현? 아닌데. 그쵸? 내가 새로운 발견하는 건 네모였잖아. 그럼 세모는 네모다. 당연히 X. 그럼 답은 뭐 둘 중에 하나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니은 읽고 뭐만 봐? 1번 아니면 2번만 봐요. 오케이? 자, 19번 문제 풀 수 없고 20번 문제 풀 수 있겠다. 보자.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인데 우리는 지금 나는 몰라. 사르트르는 아직 안 만났어. 누구나 만났어? 가에 하이데거 만났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 일기를 분석할 거래. 자, 여러분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분리시켜요. 선생님, 보기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것일까요? 이 보기의 내용과 이 지문의 내용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해요? 얘 입장에서 얘를 분석할 거야. 그럼 모든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입맛대로 해석해. 하이데거의 입맛대로 해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 지금 앞에 지문 분석하면서 했던 거 뭐 단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감 안 잡히죠?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이해해봐요. 자, 오늘은 나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 떠올라야 돼. 우리 이 단어 봤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의 유한성, 이꼴 뭐였다, 죽음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이게 막 다다다다 나와야 돼. 뭐 죽음에 대한 특성들. 죽음은 뭐였다, 피할 수 없다, 반드시 맞이한다. 그래서 어떻다,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 대체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직면할 때 대체 불가능, 내 고유성을 찾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면해라. 오케이? 여기까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요. 이 죽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그럼 이거 최선 다하는 모습은 네모야. 죽음을 가지고 네모가 나왔어. 그럼 이 주인공이라는 인물은 얘가 봤을 때 어떤 인물이야? 너 진짜 궁디 빵빵 해주고 싶어. 죽음을 인식해서 너가 삶의 최선을 다했어. 즉 다시 말하면 주인공은 뭐다? 현존재다. 내 삶의 고유성 찾았다. 나 본래적 삶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건 내가 내 삶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됐어. 그럼 얘 지금 뭐 한 거야? 우선 나 뭐 한 거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뭐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는 약간 애매하다. 그쵸?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대면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 너무 무서워, 나 그냥 모른 척할래, 은폐하겠다는 건지 애매해. 그쵸? 그럼 좀 더 읽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모습, 이거 중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자, 여러분 지문 보면서 혹은 내 머리에서 치환되는 단어 한번 골라봐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 뭐예요? 나의
나의 존재 의미, 실존의 탐구, 삶의 변화, 나의 고유성, 본래의 삶, 이런 단어들 다 지원 가능하죠. 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사는 건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고유성을 찾겠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 현존재, 이 주인공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네. 그래서 나 뭐 하겠다. 내가 좋은 소설 써서 사람들한테 나 좋게 기억될 수 있게 돼야지 라는 거. 나는 뭐 할 거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릴 거야. 자, 그럼 이거 하이데거 입장에서 내물까 세물까, 긍정일까 부정일까,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들으세요. 자, 뭐겠어요? 내모지. 왜? 내가 먼저 떠올리겠다잖아. 죽음이 너 일로 와! 이것도 아닌데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 가만 저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널 떠올려. 내가 계속 널 생각할 거야. 이거. 그럼 뭐야? 죽음을 뭐 하겠다? 적극적으로 대면하겠다. 그럼 하이데거 입장에서 이 보기는 완전 궁디팡팡. 자, 그럼 봅시다. 하이데거는 이거 풀 수 있겠죠?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존재가 비본리자, 인생의 유한성,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럼 죽음이 인식을 못했어. 그럼 이 우선 세모지. 왜? 알지도 못하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면해. 그쵸? 그래서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비본래적 삶, 세모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니까 세모죠. 그러니까 얘는 맞네. 그쵸? 죽음 내가 생각한 적이 없어. 몰라.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야. 자, 그 다음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에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거. 그쵸? 되돌아보는 거를 얘는 뭐 현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세모를 뭐 한다? 반성한다. 반성하면 내가 네모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럼 봐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봤어. 그래서 나 이제 네모로 살기로 했어. 그럼 이런 건 어떤 삶인 거야? 세모의 삶인 거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세모였던 거는 내가 세인으로 존재했다. 근데 이걸 내가 반성했다. 그러니까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사르트르 아직 안 봤어. 이거 봐. 하이데거는, 그쵸? 하이데거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해. 네모. 그쵸? 우리 이거 했으니까 아까 이거를 뭐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거, 이거 네모. 그럼 얘 하이데거 우선 동그라미 하고. 그쵸? 그 다음 5번도 볼 수 있겠다. 부분만. 하이데거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죽음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대면하겠다. 그쵸? 주체적인 삶, 주체적인 게 뭐야? 본래적인 삶, 내가 스스로 나에게 물음을 제기하는 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 네모는 네모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가지문만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겠네. 그쵸? 그럼 결국 사르트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문항 걸러놓고 나지문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우리 나지문 분석해요. 자, 봅시다. 사르트르는 알죠? 19번 문제에도 사르트르, 20번 문제에도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뭐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했어요. 사르트르가 뭐에 대해서 말했대? 인생에 대해서 말했어. 인생은 뭐다? 하나의 긴 기대다. 다시 말하면 기대하면서 사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쭉. 인간은 존재하는 한,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존재하는 게 뭐야? 인생이지. 인생은. 그죠? 똑같은 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뭐야? 또 기대, 또 기대, 또 기대, 또 기대. 끝이 없어. 긴 기대. 그쵸?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 존재 방식, 인생, 내가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 내가 존재하는 인생. 이 방법, 방식이 뭐다? 하나의 긴 기대다. 문장은 사실 여기까지
세 줄이나 되지만 사실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 그쵸?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리고 특징 하나 더 말한대.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자 그럼 기대, 내가 원하는 거잖아. 이거를 실현해. 기대를 실현해. 그럼 내모죠. 이 내모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해야 돼. 내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현재 자신 부정하는 거 내모. 맥락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 선생님,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게 어떻게 긍정인가요? 여기 맥락상 내모를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내모해야지. 내모를 해야 내모가 나오지. 그쵸?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 현재 자신을 부정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나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럼 미래에 나는 다른 모습이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자신이 되겠지? 그쵸? 그럼 이렇게 하는 뭘 가지고 있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내모할 수 있는 거니까 자유. 그럼 내모 나와야겠죠. 하지만 반대 또 나오겠다. 자유가 아닌 경우 나올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거 내모. 그럼 이런 거겠네. 현재 자신 부정하는 거, 미래에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거, 자유,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돼. 즉 이 네모들이 어떻게 된다? 죽음이 어떻게 와? 필연적이야. 반드시 와요. 그쵸? 아, 그럼 하이데거랑 이거는 의미 똑같네. 확실해. 언젠간 반드시 맞이해. 죽음이 반드시 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 나의 자유, 죽는 순간 뭐게 돼? 다 필요 없어져요. 죽음과 동시에 중지돼요. 그럼 내물까 세물까? 네모들이 이 죽음과 동시에 중지가 돼. 네모 끝! 그럼 뭐야? 세모. 그러면 사르트르한테 죽음은 네모일까 세모일까? 나한테 네모를 세모로 만들어버리네. 그럼 얘도 세모일 거다 라고 우리가 추측 벌써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보자. 옆집은 자 그래서 죽음은 우리 세모로 기준 잡았죠.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 네모를 뭐 한다? 차단해버린다. 네모 차단하니까 세모. 이는 곧 나의 사라짐. 나 사라짐. 이걸 뭐야? 다른 단어로 바꿔. 죽음. 그쵸? 내가 사라지는 거 죽음. 같은 거니까 굳이 또 밑줄 안 쳐도 되고.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아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다? 나랑 상관이 없어. 왜? 나랑 상관이 있는 거면 내가 네모를 없앴는데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나랑 관련 없어. 어디에서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야. 하나의 사실이다라는 건 나한테 그렇게 썩 중요하고 좋은 존재가 아니다. 쟤는 그냥 쟤일 뿐인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와. 그래서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단순한 사실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나 쟤한테 어떤 의미 부여 안 해. 누구랑 비교돼? 하이데거랑 비교되죠. 하이데거는 죽음의 의미를 부여했어. 아, 죽음이란 뭐다? 나의 존재를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애들. 죽음, 너 진짜 너무 좋아. 의미를 부여했어. 근데 얘는 아유 그런 말 다 집어치우고 쟤는 그냥 밖에 어디 있다 갑자기 나한테 탁 오는 어떤 그냥 물건 같은 애야. 물체 같은 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방금 우리 했던 내용이다. 그쵸? 하이데거는 죽음을 나의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봤어. 우리 이미 다 추론했죠. 다 예측했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건가 밑줄 굳이 안 쳐도 난 이해할 수 있다. 그쵸? 모든 기대와 가능성, 네모를 뭐하게, 무의미하게 전부 다 같은 말. 뭐랑 똑같아. 자단이나 무의미나 그런 같은 말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죽으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 그쵸? 이런 말 있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죽었는데 잠깐만요, 이 말만 하고 갈게요. 사실 저의 삶은요 막 이럴 수 없잖아. 그쵸? 즉 뭐다, 죽으면 어떻게, 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결론,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아까 나왔죠, A가 아니라 B면 B가 중요해. 당연하지, 난 말 못해, 나 죽으면 말 못해. 그쵸? 그럼 누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준다? 또 다른 주체인 타자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준다. 아,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해했죠? 가령은 얘들아 뭐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해.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돼요. 즉, 내가 청년이야, 나 소설가, 나 죽었어. 근데 내가 관짝에서, 여러분 제 말 들리시나요? 제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럼 누가 말해? 내 책을 읽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아, 이 작가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아, 이 작가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평가, 나의 삶의 가치는 누가 평가해준다?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평가해준다. 그래서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이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같은 말도. 의미 부여하는 거 불가능해져.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근데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죽음은 삶의 일부가 아니다. 외부에서 오는 단순한 사실이다. 왜? 나한테 속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외부에 있겠지. 같은 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얘 따로 이렇게 보면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져. 그니까 헷갈리는 거야. 같은 말.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말. 죽음에 의미 부여할 수 없다. 그쵸? 왜? 쟤는 단순한 하나의 사실일 뿐이니까. 그쵸? 삶과 단절된 상태. 맞지? 외부에 있으니까 나랑 연결돼 있지 않아. 왜 삶과 단절됐다라는 건 삶의 일부분이 아니니까. 같은 말. 주장하는 듯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어. 왜? 외부에서 어떻게 와? 우연히 오는데 내가 이걸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느껴요? 전부 다 같은 말. 굉장히 길지만 여기랑 지금 계속 같은 말. 이해했죠? 마지막,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 세문가, 한계. 아유, 저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냐, 이건. 지나치게 타자중심적. 아까 읽었죠? 타자들이 다 결정해 준다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다 타자들이 결정해 줄 수밖에 없어. 그게 타자 중심적. 그럼 이 타자 중심적이라는 말도 세모 되겠네요. 한계니까. 하지만 앞에 한계, 단점이 나왔는데 그럼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장점. 메모.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 그럼 좋은 위로는 네모. 장점. 그쵸?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그쵸? 그치. 왜? 내가 의미 부여하니까. 근데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왜? 여러 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쵸?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결과 재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긍정적으로 내가 승화, 만들어낸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재구성, 똑같은 말. 상실의 아픔을 극복. 그렇기 때문에 뭐다? 좋은 위로, 똑같은 말.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누가 말했어 아까? 하이데거. 야, 생각해라. 죽음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맞이해라. 그죠? 네,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알겠죠?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개념 정의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 보세요.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히 내모잖아. 자유, 아까 내모, 자유 발휘 당연히 내모. 스스로 선택 당연히 내모. 후회나 변명 책임지는 거 당연히 내모.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왜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연연할 수가 없어. 왜? 뭐 언제 오는 줄 알아야 내가 연연을 하지. 내가 언제 오는 줄 알아야 뭐 기다리거나 피하려고 이렇게 하지. 그쵸? 그래서 죽음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인간이다라는 거. 이해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남은 문제 봅시다. 남은 문제 보면은 아까 16번에 자, 질문 있었어요? 물음표만 찾으면 돼. 없었죠? 그쵸? 나는 달리 나오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는으로 고치고 반대로 생각해라. OX를. 나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 언급. 잠깐. 쏘리. 사실 볼 필요는 없다. 왜? 이건 어차피 답이 아닐 거니까. 가가 X여서. 근데 본 김에 이상 한번 볼게요. 나는 특정 철학자 이론을 언급하며, 그쵸? 사르트를 언급했고, 이론을 지닌 한계. 여기 아까 있었는데. 그쵸? 타자 중심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 드러내고 있다. 그럼 O 달리니까 X. 이렇게 가면 되고. 나는 역사적 인물, 없었죠. 자, 5번. 나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 그죠?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 주체적 태도란 이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거 다 네모 나왔잖아.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남은 문제 풀어야 돼. 우리 아까 17번 풀었고, 18번. 자, 18번 우리 아까 몇 번 남았었어요? 3개 남았었어요. 그쵸? 그러면 니은 각자 질문 보면서 니은 이치 확인합시다. 니은 어디에요 여러분? 타자. 자, 그럼 내 머릿속에 질문 보기 전에 정리 먼저 한번 해요. 자, 타자 뭐 하는 사람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의미 부여해주는 사람들. 기억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니은의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 아니지. 그냥 내 삶에 의미 부여해주는 사람들. 니은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서 맞아요. 그럼 답 몇 번? 2번. 그죠? 니은은 다른 사람과 단절? 이런 단어 없었는데. 그죠? 단절이란 단어는 있었어. 근데 뭐 죽음이 나의 삶과 단절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단절이란 단어 없었어. 자, 그 다음 니은. 주체성으로도 벗어. 이런 단어도 없었고. 니은은 이것도 아니고. 왜 타자에 대한 설명을, 그쵸? 이 타자에 대한 설명 5밖에 없었다? 내 삶에 의미 부여해줘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자, 19번. 자, 여러분 이 문제 잘 봐요. 문제가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거기에 야스퍼스를 뭐 한다? 비판한다. 얘를 비판한다. 조금 더 속된 말로 말하자면 깐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내가 너를 까. 그러면 내가 너를 까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 너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게 내가 어떤 이유에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친구랑 뭐 대화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야, 나 네 행동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친구 뭐라고? 왜? 왜 그러는데? 무슨 이유인데? 그럼 그 이유를 누가 대답해요? 친구가 대답해? 아니지. 내가 말해야지. 그럼 같은 말이에요. 사르트르가 야스퍼스를 깔 거야. 그럼 그 까는 이유는 누구한테 있다? 얘한테 있다. 그쵸? 그러면 이 보기는 굳이 안 봐도 되겠다. 그쵸? 왜? 이유는 얘한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르트르 지문에서 봤던 단어들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단어들만 빨리빨리 찾으면 됩니다. 자, 적절한 거예요.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여기까지 맞죠? 그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아니지. 왜?
얘는 죽음을 세모로 봤어요. 근데 실존적 의미는 네모야. 세모해야만 네모가 된다. 말도 안 돼.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쵸? 죽음, 나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라고 했고, 죽음의 우연성 나왔죠. 사실, 단순 사실이란 단어 기억해야 되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누가 해준다? 타자가 해준다. 그럼 단 몇 번? 2번 끝. 이런 식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해했죠? 3번에 틀려요. 인간은 자유를 발휘해. 여기까지 맞아. 근데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 아니지. 내가 못하니까 타자가 해준다라고 했고, 4번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여기까지 맞죠? 죽은 거 이꼴 나의 사라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 그쵸? 근데 찾지 못하는 건 아니야. 왜? 살아있는 동안은 내 기대, 내 자유의지, 이걸 통해 내가 실존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5번.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므로 기대. 그쵸?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로, 아니지. 죽음에 의미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가 어디 외부에서 오는 단순한 사실이니까 내가 의미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거 우리 뭐뭐 남았었어? 1번 5였고 2번 5였고, 자 그럼 3번 4번 5번만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사르타르 입장에서 얘를 분석해야 돼. 그럼 보자.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 자, 어떤 단어 치환할 수 있어요? 나는 떠났는데, 난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준대. 그럼 뭐야? 타자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죽은 이후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쵸?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 맞죠? 왜? 재구성이란 단어 나왔어요. 타인의 죽음이 나에게는 재구성돼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전부 다 나왔고. 자, 사르트르는 뭐 했다? 내가 진정을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 네모는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맞죠? 마지막 문단에 나왔었죠. 내 자유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게 실존적 의미 찾아간다. 자, 다음 5번. 사르트르는 뭐 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왜? 사르트르는 죽음 자체가 외부에서 우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죽음에 연연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뒤에 마저 읽어볼까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네모인데 필요하다? 아니지. 왜? 죽음은 얘한테 세모인데. 그죠? 그래서 X. 그럼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문제 모두 풀었고 지문 분석 다 끝났고, 그래서 16번부터 20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